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미국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 비트코인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자산이라는 금과 은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그는 분명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가 싸지고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도 코인도 반등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대형 호재 뒤에 이 남자가 설계한 진짜 조건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길래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에도 시장이 이토록 발작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를 변종 비둘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종 비둘기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그가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통화 정책의 실체, 그리고 그가 쿠팡 이사 시절부터 고수한 성장과 긴축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해야 하는 대처법 3가지까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케빈 워시의 과거를 따라가 우리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11년의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그는 35이라는 파격적인 나이에도 연준 이사가 되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 있었죠.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엄청난 양의 돈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사실 워시도 위기 초기엔 해결사로 앞장섰지만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임에도 멈추지 않는 유동성 파티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모두가 돈 잔치에 열광하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을 때 홀로 경고장을 던지며 사표를 냅니다. 위기 대응은 끝났다. 지금부터의 무분별한 돈 풀기는 경제 체질을 망치는 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는 보장된 미래와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던진 겁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워시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비둘기의 가면을 쓰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를 안심시킨 뒤로는 시장의 현금을 통째로 빨아들이기 위한 고도의 설계입니다. 15년 전 그가 지키려 했던 신념이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미끼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를 겨누고 있는 것이죠. 금리를 내리면서도 현금을 회수하는 이 유례없는 워시식 이중 설계가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실질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왜 금리를 내린다는데 미국 주식과 코인은 떨어지는 걸까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은행에 갔다고 칩시다. 은행 정문에 커다랗게 써붙어 있습니다. 파격 특판.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1%. 자, 이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박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당장 빌려서 집 사야겠다라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은행으로 달려가시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상 은행 창구에 앉았더니 직원이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이자는 1%가 맞는데요. 지금 저희 은행 금고에 현금이 단돈 1원도 없습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자, 황당하시죠? 이자는 싸게 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정작 빌려줄 돈 현금을 국가가 몽땅 회수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케빈 워시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은행이 돈 안 빌려주면 그냥 안 사면 되지. 왜 내가 보유한 미국 주식과 코인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장엔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집을 100채나 사들인 큰손 사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이 이 사장님한테 이제 추가 대출은 안 됩니다. 오늘까지 빌린 돈 당장 갚으세요 라고 통보합니다. 사장님은 당장 현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자기가 가진 아파트 100채를 시장에 금매로 한꺼번에 던져버립니다. 제발 아무나 사가세요. 현금이 급합니다 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옆집 뒷집이 반값에 팔려버리니 우리 집도 덩달아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지금 미국 주식과 코인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금리는 낮지만 실제 현금, 대출이 막히니까 빚내서 투자하던 큰손들이 살기 위해 물량을 금매로 쏟아내고 그 충격파가 고스란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워시는 값싼 이자로 우리를 유혹해놓고 뒤로는 큰손들의 숨통을 조여 거품을 강제로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이 남자가 사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어느 거대 기업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의 이커머스 공룡 쿠팡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들이닥친 이 잔인한 현금 가뭄은
사실 쿠팡이 시장을 장악하며 써왔던 냉혹한 생존 공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도대체 130억 원어치의 쿠팡 주식을 손에 쥔 이 남자가 우리에게 설계하고 있는 진짜 미래는 무엇일까요? 적을 알아야 돈을 지킵니다.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남자의 민낯을 파고들어야 할 때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진짜 정체, 지금 바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분이 연준 의장 지명자라는 타이틀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6년 동안 한국의 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사회이사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게 아닙니다. 미국 SEC 공시를 보면 그는 약 47만 주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30억 원에서 136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쿠팡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 워시의 자산도 수십억씩 불어나고 쿠팡이 흔들리면 그의 130억 원도 함께 증발합니다. 그는 이미 쿠팡과 완벽하게 운명을 같이 하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이런 인물이 전 세계 경제 정책을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단순히 돈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130억 원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체질 자체를 무자비하게 개조해버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쿠팡의 흑자 전환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워시는 2019년 쿠팡 이사회에 합류한 뒤 만년적자였던 기업을 압도적인 흑자 기업으로 돌려세우는 체질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도입한 방식은 명확합니다.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 즉 운영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그는 기술과 자동화를 통해 물류 현장의 비용을 극한까지 쥐어짜냈고 비효율적인 경쟁사들이 고사하는 동안 쿠팡을 시장의 독점적 포식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 절감의 잔혹한 마법은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용 효율에만 매몰된 설계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신뢰를 놓쳤습니다. 최근 발생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을 때 대중은 폭발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사고 직후 단 몇 달 만에 약 450만 명의 이용자가 쿠팡을 삭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내 소중한 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에 내 자산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분노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중의 신뢰를 잃고 450만 명이 등을 돌린 기업의 이사가 어떻게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의장 자리에 앉으려 하는 걸까요? 물론 트럼프가 지명을 했기에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명했다고 해서 그가 바로 왕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의 앞에는 미상원 금융위원회라는 거대한 심판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경제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이해상충입니다. 이해상충. 쉽게 말해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청문회장의 선 위원들은 워시를 향해 독서를 내뱉을 겁니다. 당신 주머니에 든 쿠팡 지분 130억 원이 전 세계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것 아니냐.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쿠팡과 경제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쿠팡 주가가 오르면 워시의 자산도 수십억씩 불어나고 쿠팡 주가가 내리면 그의 130억 원도 함께 녹아내리는 구조입니다. 만약 그가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쿠팡 같은 거대 공룡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친다면 이건 명백한 통화 정책의 오염이자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편파적 설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설마 임명이 안 되겠어? 하지만 천만에요. 미국 정치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 워시를 승인했다가 나중에 그의 지분 문제가 정치적 스캔들로 터지면 공화당 의원들도 그 비난의 화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상원 인준 청문회의 검증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겁니다. 130억의 지분을 팩지 신탁하거나 모두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연준 의장 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청문회 현장은 이 질문 하나로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장의 피 튀기는 설전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논란을 뚫고 연준 의장이 된다면 그는 130억의 쿠팡 지분을 손에 쥔 채 전 세계 금리 버튼을 누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왜 굳이 금리 인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양적 긴축이라는 펌프로 시장에 현금을 말려 죽이려는 걸까요? 여기서 워시는 아주 무서운 단어를 꺼내듭니다.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실제로 케빈 워시는 연준 이사직을 던지고 나간 직후인 2011년부터 최근까지 월스트리트 저널기고와 각종 경제 포럼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저금리에 기댄 한계 기업, 즉 좀비 기업들이 자본 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시장의 효율성을 좀먹고 있다. 특히 그는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2010년대 초반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 부실한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두는 것은
경제 체질을 망치는 독이다.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갈라야 한다는 냉혹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말하는 패자의 기준입니다. 지금 당장은 척자지만 10년 뒤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을 개발 중인 유망한 기업들조차 워시의 기준에선 그저 시장에서 치워야 할 좀비일 뿐입니다. 그는 쿠팡 이사 시절에도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를 강조하며 수익성 없는 구조를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이제 그 서슬퍼런 칼날을 전 세계 시장에 들이대며 씨앗을 뿌려야 할 미래 기업들에게 당장의 흑자를 내놓으라며 목을 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워시가 말한 대로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현금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그들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는 어디로 갈까요? 시장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사냥을 시작하려는 차. 바로 막대한 현금을 쥔 포식자들입니다. 워시가 130억 원의 지분을 들고 있는 쿠팡 같은 거대 공룡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나온 유망 기업들의 고열을 헐값에 쇼핑하듯 집어삼키게 될 거라는 분석,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워시가 평소 주장해온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이 현실에서는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냉혹한 설계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자는 싼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올 돈은 메말라가는 시대. 전 세계 금리를 쥐고 흔드는 포식자가 이미 승자와 패자를 나눠놓은 이 냉혹한 판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할까요? 지금까지 믿어온 투자의 상식은 이제 완전히 잊으십시오. 잔인한 현금 가뭄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3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워시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좀비 자산을 도려내야 합니다. 큰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워시가 좀비라고 낙인 찍은 곳에서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워시가 현금줄을 쥐기 시작하면 유동성에 기대어 연명하던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큰손들이 워시의 설계를 읽고 빠져나간 빈자리에 뒤늦게 들어가 언젠간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순간 여러분은 워시가 쳐놓은 덫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가짜 미래를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금리가 낮아도 빌릴 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거물들은 워시가 만들어낼 현금 가뭄에 반응해 수익률보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진짜 가치 있는 자산까지 헐값에 투매할 때 워시의 설계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큰손들처럼 기회를 잡을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큰손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저렴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잔인하지만 워시의 판은 강한 놈이 다 먹는 판입니다. 큰손들은 지금 워시의 효율이라는 잣대에 합격점을 받을 만한 곳, 즉 쿠팡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룡들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워시의 설계가 결국 이런 포식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처가 그 강한 놈의 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청소당할 쓰레기 줄에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큰손들이 갈아탄 이 포식자들의 줄에 함께 올라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개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손들의 발에 잔인하게 짓밟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케빈 워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냉혹한 집행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자가 움직이는 의도를 정확히 읽고 반응하는 자는 폭락장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워시의 설계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큰손들의 움직임. 여러분은 이제 그 설계도 너머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냉정한 시대에 포식자의 등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차가운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더 흥미로운 인물의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나오는 좌우의 영상들도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